저도 퇴사를 했습니다만 원래 어느 조직이나 기업에서 인수인계는 그냥 그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자가 조직에 있을 때는 내용들이 컴퓨터에 전제를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임자한테 물어볼 경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데 CEO의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판단하기에는 보고자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임 CEO가 조직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개선된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임자가 왔을 경우에는 사내 정치를 통해서 전임자가 했던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게 도돌이표로 되돌아가 버리면 해만 뭐하냐 도루묵이 되지라는 관성이 한 발 한 발 개선해서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근절시키고 싶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인자라고 합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고 90년도부터 공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4년, 행정안전부에서 23년, 그리고 공공기관 CEO를 한인 재직한 후에 지금은 조직이나 리더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서로 팀장들이 안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싸우다가 CEO까지 와서 경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경험을 해보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능력만 있어가지고는 꼭 한 사람이 손 하나를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있어야만 양손에 칼을 쥐는 것처럼 조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승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직장 초임 때 모신 과장님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어서 어린 마음에 잘 나가는 과장님 밑에 가서 일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좀 움직였던 일이 있는데 그 과장님이 나중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서운함을 감추고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죠. 능력이 좀 낮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서 평가해서 제외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갈고 닦는 거죠. 결국은 모든 좋은 성향들도 그걸 갈고 닦지 않으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남들한테 배우고 학문적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너무나 지나친 용기가 만용될 수 있잖아요. 태도도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저도 어제 내가 취했던 태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과도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성도 하고 그러는 게 내일은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입사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은 비슷비슷합니다. 능력이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키워지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전제를 하면 조직에서는 태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 좋은 부서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태도가 부족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만 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같다. 실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조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리더십을 얘기하는 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섬김 리더십 어쩌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어떤 리더십의 하나의 그 원칙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휘형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각각의 맡은 악기에 따라서 지휘의 형태가 달라지듯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행해야 되는 리더십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행해야 하는 리더십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만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집단 지성과 전략적 사고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달라는 컨설팅을 수주받은 게 있는데 기간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고 또 한 10여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찾아달라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나 또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같이 모아서 일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아주 내노라 하는 평판 좋은 구성원들 몇 분을 먼저 섭외를 해서 그분들 얘기를 하니까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구성원들이 빨리 찾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일을 서둘러야 되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자체를 아주 명쾌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컴플라이언스, 수용성을 창출해냈고요. 그 10분이 다 참석해서 영상으로 3번, 그다음 오프라인에서 1번을 만나야 되는데 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자기 바빠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도록 제가 공지사항을 고지를 할 때도 표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가지고 나만 빠지는 것 같은데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섬세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시간을 정할 때도 모든 분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을 해서 함께 토론을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동등한 책임하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하나 그 사안에 따라 설계를 할 때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섬세하게 그리고 사전에 설계를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퇴사를 했습니다만 원래 어느 조직이나 기업에서 인수인계는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자가 조직에 있을 때는 내용들이 컴퓨터에 전제를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임자한테 물어볼 경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데 CEO의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장기간 재직했다가 그동안에 해놓은 일들이 많은데 후임자들은 또 전체를 문서를 다 볼 수도 없고 업무 보고를 받고 판단하기에는 보고자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임 CEO가 조직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거나 아니면 혁신을 했을 때 그 개선된 제도나 혁신 규칙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던 그 소수들이 전임자에 대한 비판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후임 CEO의 그런 그 제도 개선과 혁신에 대해서 곡해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제가 원칙에 하나 있었던 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직급별로 꼭 모두 참여를 해서 다수가 의견을 내도록 했어요. 다수가 참여를 하면 처음에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의견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폐기가 되거나 젖다손 치더라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왜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고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도 개선을 했는데 개선된 그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도돌이표로 되돌아가 버리면 뭐 해만 뭐하냐 도루묵이 되지라는 관성이 한 발 한 발 개선해서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근절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3년 8개월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 내용들을 책자를 약 한 1000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CEO께서는 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적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다른 소수의 세력에 의해서 곡해된 정보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조직이 더 발전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든 아니면 이직을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든 내가 떠난 자리는 항상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나라는 얘기를 순수리말로 아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나답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그 조직에서 일했던 것은 역사로서 남는 것이고 이직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조직에서 평판은 또 다음 직장으로 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께 조언하고 싶은 것은 퇴직할 때는 마음이 붕 떠 있다고 치더라도 스스로 다잡고 보다 성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문서로서 남겨주기 어려운 부분들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후임자한테 넘겨주면 후임자들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거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